공공정보의 공개,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그리고 국민 중심 서비스. 2013년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정부 3.0입니다.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부 3.0이 만드는 행복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든 일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행정을 만들어가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 창구를 확대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나라. 지난 1년 정부 3.0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정부 3.0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독점하던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행복과 신뢰를 키우고 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3.0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 우선 투명한 정부는 식품, 위생, 치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공 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능한 정부는 부처 중심의 일하는 방식이 아닌 과제 중심의 일하는 방식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효율성을 높이며 다양한 정보와 시스템의 통합으로 과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정부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민원 해결 창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그 스마트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3.0이 스마트 정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행정 문화의 쇄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 3.0이 이제 추구하는 개방, 공유, 협동, 그다음에 소통. 이것은 일종의 그 행정 문화의 변화거든요. 이전부터 뭐 그 말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과의 차이는 지금 정부는 이것을 하나의 행정 문화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정부 3.0 추진 첫 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1,400여 개의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017년까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2,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가 개방될 예정이고 부처에서 폐쇄적으로 관리해오던 400여 개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생활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 운영의 중심이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뀌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민원 창구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국정 과제, 또 지역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지역 현안, 또 우리 국민들이, 기업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그 정부와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지방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하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이게 정부 3.0입니다. 정부 3.0은 개별적인 하나의 정책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특별합니다.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그리고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140개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며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3.0 중에 2.0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정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맞춤과 창출에 저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범부처적인 협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아주 찬성할 만한 그런 새로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키우고 있는 정부 3.0. 그 시작은 정책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 이후 한 달 가까이 4살 딸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주부 박여은 씨. 정부 3.0 추진에 따른 공공정보의 공개는 그녀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가 인터넷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화된 사실에 의거해서 엄마가 뭔가를 더 탐색하고 골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좀 편하고 약간의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장점이죠. 지난 9월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는 전국 대부분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 환경, 보육 과정, 운영 관리 등 기초적인 내용뿐 아니라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돼 있어 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에 요긴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지금 평가 인증 상세 내용을 종전에는 인증 여부만 확인할 수 있던 걸 영역별 점수, 전국 평균 이렇게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12월부터는 이 평가인 점수뿐만 아니라 보육 교직원이랄지 과정, 비용에 대한 모든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창수 씨. 정부 3.0의 추진에 따라 김창수 사장의 일상은 사실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보험 관련 차량 수리 내역만 전산 입력했었지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토탈 이력 정보 공개가 시행되면서 일반 차량의 수리 내역까지 꼼꼼하게 전산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차가 어떤 수리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력, 중요한 이력들을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중고 매매하면서 속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그 항목에 포함된다면 속일 수가 없겠죠. 자동차 안전 관련 쉬운 7개 정비 항목, 그리고 주행거리 정보를 포함한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 또 차량의 관리와 중고차 매매에 관련된 상세 정보가 통합된 차량 토탈 이력 정보. 이같이 적극적인 정보 공개로 끊이지 않았던 중고차 관련 피해가 줄어들고 차량 소유주들도 수리 내역을 일일이 차계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쉽게 자신의 차량 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도 중고차를 계속 좀 타고 있는데 중고차 그 내역을 어떤 차인지 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고, 소개시켜 주는 분 아니면 매매업 하시는 분들을 그 말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직접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동차 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국민들한테는 좀 편리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공공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인터넷 포털 운영에 이어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열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국민들의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개방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지원해주고 또 필요하면 이제 전문 교육 이런 것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그 창업 환경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공공정보를 활용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근 고등학교 친구 3명이 의기투합하여 설립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화해. 화해는 화장품을 해석하다의 줄임말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화장품 성분 분석 정보를 이용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3개월 동안 11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해 앱에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미국 비영리 단체, 식약처, 대한피부과 의사회 등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보여지는 정보는 기능성 성분 정보, 안전성 정보, 피부 타입별 성분 정보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최근 회사를 설립한 메트로투어 양선웅 대표에게는 공공정보의 개방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문화재 정보, 지하철 지리 정보, 인근 쇼핑 정보 등 수없이 많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오랫동안 자신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던 지하철을 이용한 관광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큰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API 형태로 사용하기에 편의를 많이 봐준 형태로 지금 계속 개발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어떻게 보면 직원 한 명을 더 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일하는 정부. 국민 편익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정. 정부 3.0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정부의 노력으로 정책 효율성은 높아지고 국민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신체 검사.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건강검진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해 협업하면서 최근 2년간의 국민건강검진 수검 자료로 신체검사가 대체됐고 개인들이 부담했던 4,000원의 신체검사 비용과 신체검사를 위해 소요됐던 처리 시간이 절감됐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 중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시력과 청력 정보를 확인해서 신체검사를 대체해서 적성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건강검진을 통하지 않은 개별적으로 받으신 신체검사는 결과지 원본을 가지고 오시면 신체검사 없이 적성검사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같은 부처 간 협업으로 연간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140만 명, 그리고 갱신자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 국민 56%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거 정보 공유가 되기 전에는 여기까지 와서 뭐 적성 검사 받고 신체 검사 받고 이렇게 시간 발급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정보 공유가 이렇게 부처 간에 돼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신체 검사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 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FTA 시대를 맞아 우리 농수산 신선식품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기회는 많아졌지만 최근까지는 선박을 이용한 수출이 대부분이어서 신선도 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항공기를 통한 신선식품 수출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운송료 문제로 버섯, 딸기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해외 진출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같은 문제의 실마리를 민간과의 협력에서 찾았습니다.
물류비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뭐 대부분의 농산물 자체가 해상으로 되는데 신선도를 유지하는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항공 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물류비가 비싸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뭐 대한항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데 착안을 해가지고 물류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항공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는 대신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받기로 한 민관 협력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버섯 공장을 운영하는 김일중 대표. 저렴해진 항공 운송비를 활용하여 전국 17개의 버섯 농가와 연계해 해외 수출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한 달 평균 20톤이 넘는 우리 버섯이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고 있고 400kg에 불과했던 딸기의 항공 수출은 13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좋은 어떤 신선도에 있는 버섯이 유럽까지 하루 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신선도가 뒷받침되어진 버섯을 유럽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더욱더 소비는 늘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공공 데이터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정부 3.0의 추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행정 시스템의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이곳에서는 범죄 유형별 통계 자료와 범죄 심리 행동 분석 자료, 그리고 지리 정보를 통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해 범죄 예방과 범인 범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범죄자가 어느 부근에 거주하고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범인이 어느 거점에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 더 수사관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을 먼저 수색하고 탐문할 것인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사 중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입력하기만 하면 기존에 입력된 범죄자 정보와 동일한 범죄 발생 패턴 등 여러 변수가 적용돼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연쇄 사건에서 범인의 은시처를 수백 미터까지 좁힐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지역별, 시간대별, 유형별 범죄 발생 지역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찰의 방범 순찰 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시간대에 무슨 죄종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그냥 경험 많으신 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첨단 기상재난 예측 시스템 스마트 빅보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좋은 사례입니다. 스마트 빅보드는 기상정보, 강수량에 따른 침수, 산사태 데이터뿐 아니라 트위터 내용 분석을 통한 감성적 데이터까지 통합한 새로운 재난안전 플랫폼으로 산불이나 대형 화재, 홍수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첨단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정보를 통합하자는 거였고요. 현재는 뭐 기상 데이터 아니면 재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상에 매핑을 해서 보면 그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난 정보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나 또 복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정보를 통합하려고 했다는 노력이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재난의 전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대응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빅보드를 개발한 것입니다. 스마트 빅보드는 CCTV는 물론 무인 항공기와 인공위성 영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상황 파악을 돕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집중호우의 경우도 그간의 피해 상황 데이터와 연동하여 미리 피해 규모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트위터와의 연동으로 재난 상황에 대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뿐 아니라 내용 분석을 통해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빅보드는 향후에 전조 정보라는 개념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신속하게 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때의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종래보다는 훨씬 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요. 종래의 어떤 복구 중심의 재난 대책들이 이젠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민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부 3.0. 감동을 더하는 행정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중 약 20%인 111만 가구.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체국을 통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는 집배원들이 우편 배달 과정에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 상태와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 서류를 배달하는 등 복지 취약 계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간이나 농어촌 지역의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지 증진을 깨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 9월 5일 날 저희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전국의 145개 우체국하고 관련 지자체하고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년 경력의 집배원 이정두 씨. 이정두 집배원도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팀의 일원입니다. 배달 물건을 챙기기에도 바쁜 오전 일정 속에서도 이정두 씨는 담당 구역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해줄 지역 소식지와 달력 등도 배달 상자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추우시니까 이거 이제 연말에 다가오니까 달력이나 또 편지 봉투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 많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뭐 심부름도 가끔씩 해주고 아니면 또 하루 평균 2,000건의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정두 씨는 관할 지역의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을 빼놓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봐온 어르신들도 이제는 한 가족처럼 반겨주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대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정두 씨의 마지막 방문지는 얼마 전 엉덩이뼈 골절로 쓰러지신 김정봉 할머니 집. 얼마 전까지 혼자서 사시던 김정봉 할머니는 이정두 씨의 도움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붙잡을 수도 없고 업힐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계시래. 그래서 내가 가면 119를 불러주더라고. 119를 불러놓고 방에 가서 전화를 날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우리 동생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 동생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전화를 하고.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정부 3.0이 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여 분 내외의 일반 접견을 위해 최소 반나절, 길게는 하루 온종일 시간이 걸려 가족들이 수용자들을 자주 면회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들과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가 인터넷 화상 접견입니다. 약 20분 내에 그 접견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발달된 인터넷 시스템 또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활용해서 좀 편리하게 수용자 가족들과 수용자들이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정본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수용자들의 불편함 또 가족들의 불편함을 듣고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2013년 4월에 도입된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는 현재 전국 12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입니다.
민원인들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화상 접견을 진행할 수 있어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7,000회. 하루 평균 40여 가족이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수용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그 교정시설까지 가지 않고도 수용자와 그 접견을 함으로써 굉장히 그 편리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수용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또 가족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출소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정부 3.0 관련 정책은 모두 1,400여 개.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은 더욱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청년층 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 간 협력과 도움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배려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이 정부 3.0 추진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새로운 과학적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객관적 지표로 봐가지고는 그중에서 특히 정보 공개 쪽 이쪽은 그 사이에 공공 데이터법이 통과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행정부하고 각 부처가 이 분야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포털을 통해서 개방해서 앱을 만든다든가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또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적지 않은 저는 변화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까지 궁극적으로는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행복을 더 크게 키워왔습니다. 식품과 위생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는 사회의 신뢰를 키웠고 부처 간 협업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연계와 통합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국정 운영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더 투명하고 유능하며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온 정부 3.0.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